자, 안녕하세요. 주택자 안기였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일요일 12시 33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엔젤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오늘 하루 마무리를 잘하고 월요일 날부터 이제 대응 전략을 잘 하셔야겠죠. 자, 여러분들께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엔젤 로보틱스의 최종 전략은 이렇게 바꿀 겁니다. 첫 번째, 맞아요. LG에서 추가적인 지분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 일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업종을 좀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맞아요. 로봇과 의료기기의 만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뜻은 무엇이냐면 사실 엔젤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좀 편한데 쉽게 말해서 로봇 관련주다라는 건 잘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건 맞아요. 의료기기 관련주라는 건 처음 인식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이 사명을 보게 되면 천사 로봇이라고 이렇게 사명을 붙여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을 다루는 방법은 여러분들 좀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이 엔젤 로보틱스가 로봇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적으로 의료기기 즉 그 우리가 장애우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입을 수 있는 로봇 웨어러블 로봇이죠. 그죠?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 산업별로 움직이는 지금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나 의료기기가 움직이고 있나 이 부분을 참조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냥 이 종목을 그냥 LG에서 지분을 들고 있어서 무작정 우상향할 거예요. 이 생각을 하시게 되면 왜 가다가 이렇게 하락을 줘버리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반등이라는 걸 두 번이나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재차 하락 구간에 지집하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우 방법론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상장되기 전부터 여러분께 영상을 찍어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영상 한번 잠깐 보고요. 오늘 최종적으로 LG에서 어느 시기에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 이 부분 정확한 일정을 일러드릴 거고, 그리고 어떻게 산업을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가, 즉 로봇 산업과 의료기기 산업을 맞아요 추종하면서 가야 되는가, 이 부분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토요일부터 일요일부터 영상을 찍고 있는 쥐타짜 안교수 파이팅. 여러분도 파이팅이라는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파이팅! 여러분 스스로에게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장 되기 전부터 영상 찍었던 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제가 영상을 상장 전에 한번 찍어드렸어요. 12일 전에 영상을 찍어드렸었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감과 우려감, 최근 신규 상장주가 어떻게 상장을 됐고 몇 프로의 수익을 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내일이면 이제 엔젤 로보틱스는 상장을 하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최근에 공모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이 종목은 어떠한 업종이고 시장에서 지금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최근 신규 상장을 이루어낸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어떤 현상을 보였고, 그렇죠. 신규 상장 관련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업종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인간의 행동 의도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자, 이런 걸 쭉 설명해 드리면서 실제로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공존하면서 상생하는 웨어러블 로봇, 즉 입는 로봇이다. 이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쭉 가면서 대표이사 공경철이라는 사람은 결국 카이스트 기계학과 교수다. 근데 부사장은 재활병원 의사다. 이게 바로 로봇과 AI, 그죠? 로봇과 의료기기. 이게 합성이 된 부분을 보면서 산업별로 좀 봐야 됩니다.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2만 원에 이제 공모가 배정됐죠. 2만 2천 원이라는 최상단에서 맞아요. 이렇게 배정되지 않았던 거는 첫날에 대한 부분은 분명 따상상을 갈 수 없을 거예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요 부분 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안 팔겠다. 의무 보유 하각하겠다.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어들었던 거, 30%에서 27% 줄어들었던 부분은 상당히 조금 이제 뭐랄까요, 주가 상승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걸 말씀드렸죠. 기존 주주들이 어떻게 첫날에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가, 기관 투자자, 일반 청약자, 여러분들처럼
이 외에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건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제 들고 있었던. 그러면 첫날의 상장은 어떤 걸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기존 주주들이 어떻게 맞아요. 파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 시초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시초가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설명을 쭉 해드렸어요. 그죠? 로봇 관련주 그리고 하한가, 상한가 기준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일러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 최근에 상장됐던 종목일 것 같아서 자,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안 좋죠. 이 화장품은 한번 슬쩍 봐볼까요? 이런 거요. 신규 자, 상장주. 이거는 업종을 좀 따라간다는 건데, 자, 업종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이 APR이라는 종목도 사실 신규 상장 바로 직전에 있던 종목이거든요. 주가 흐름이 이러하니 약간은 이제 보수적인 부분을 접근해야 될 겁니다. 이 말씀을 해드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부분도 우리는 같은 로봇으로서 참고해야 됩니다. 사장으로 안 친다. 그죠? 이렇게 나오면서 지분 투자 59%까지 늘리겠다. 주가 올라가 있어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 로봇 시장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남아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죠. 로봇 시장에 기대감은 남아 있다. 그죠? 그러나 상방을 너무 보기보다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아, 상당 부분 미리 선반영되어 있는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서 약간의 경각심을 갖자. 그러면서 26일 상장 시초가 형성에 따른 가격 전략 시나리오 6가지를 제가 보내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렸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때 상장이 처음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께 분명 따상상은 갈 수 없어요. 근데 진짜 몇천 원 차이로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날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이게 이제 기사로 나오면서 자,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뭐랄까요? 이 상승에서 시작했죠. 그죠?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호재요, 장기적으로는 악재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죠. 3월 27일 엔젤 로보틱스 76,000원에 매도. 전환우선주 이슈로 인한 상승 구간대이지만 일단 한 번은 차익 후에 재접근해야 됩니다. 문자 보내드렸죠. 자, 그쵸? 자, 이번에도 타점이 잡혔을 땐 여러분들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때 팔지 못했고 요 부분, 그죠? 요 부분의 상승은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제 상승을 주셨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관련된 섹터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의료기기 쪽인 미용 쪽이라도 자, 이런 부분을 봐야겠죠. 아, 이러구나. 흐름에 대한 부분은 산업을 무시할 수는 없었구나. 이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시장을 먼저 보세요. 산업의 사이클, 로봇의 사이클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나서 종목을 찾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수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드렸죠. 제가 훈계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고요. 15년 동안 나름 스타트 펀드 매니저 받았고 1,000억 운용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시장에 나고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를 다루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타점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관련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예요.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저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 이런 문자를 통한 부분은 고객적으로 발송하는 거는 통신사에서 전부 다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릴 수 있게끔 해요.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예,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010-4822-8706으로 엔젤 그리고 구독자 인물 좀 증명해 주세요. 엔젤 구독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앞으로 접근 방식에 대한 부분은 아까 LG에서 추가적인 지분 투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했죠. 결국은 시점에 대한 문제가 중요할 텐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게 상장이 된 후에 원래 스타트업 기업에 처음으로 엔젤 로보틱스는 LG가 투자했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에서 상장된 이후에 한참 지난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을 투자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삼성과 LG는 로봇의 진심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이 로보스타라는 종목, 이 종목도 자, 로보스타라는 종목도 보유하고 있어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이 종목에 대한 흐름도 우리는 관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LG 쪽에서 지분을 늘리기 위한 행동을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
그죠? LG전자 이제 대주로 돼 있죠. 그죠? 자, 요 부분을 판단하면서 찔러 넣을 수 있는 구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삼성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이제 2대 주주로 있는 것처럼. 그죠? 이 지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부분을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조금 이제 탐방을 통해서 좀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뭐 제가 이제 올해 56입니다. 직접 탐방을 잘 가진 않지만 애널리스트 6명과 같이 해서 탐방을 좀 잘해왔어요. 자,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선주, 그죠? 처음에 스타트업 기업들은 처음에 이제 그 사채를 발행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죠? 자, 요 부분이 우선주 전환 이게 한 번 더 나올 게 있어요. 그날은 분명히 맞아요. 상장된 다음 날 이렇게 오랐던 것처럼 한 번 올 거고요. 그리고 LG에서는 지분 투자를 추가적으로 할 텐데 요 부분은 탐방을 가봤더니 결국은 어느 가격 밴드 내에 왔을 때 지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사실 여러분들은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볼을 찰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가장 싫어하고요. 시장에 한 명의 나고자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제가 모토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탐방 자료 그리고 애널리스트 6명의 의견 그리고 LG에서 추가적으로 지분 투자 들어오는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자, 이 부분 NGL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자료 애널리스트 6명의 중장기적인 목표가와 LG에서 추가적으로 지분 투자 들어오는 날. 근데 이거는요. 사실 이 첨부 자료에는 어느 기사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2, 3거래일 이내에 맞아요. 추가적인 지분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그 1세대 펀드 매니저인데요. 여의도에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세미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 상단에 나 있는 저 개인 폰입니다. 01048228706이에요. 돈이 들지 않아요. 수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연기금 기관 투자자가 제일 앞자리에 앉을 거예요. 자, 그 뒷부분에 이제 세미나 형식으로 해서 소강당을 좀 열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세미나 참석을 원한다. AI, 로봇, 자율주행, 그죠? 이런 부분들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뭐 문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타점이 생겼을 때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그 금융권 세미나 다니면서 작년 7월 16일부터 무분별한 유튜버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어떤 뭐 금전의 사례가 좀 발생된다. 그런 부분들은 좀 경각심을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뭐 에코프로, LS머티, 그다음 최근에 있었던 SK하이닉스, 그다음 현대차, 제주반도체, 알테오젠, 바이오 업종별로 해서 큰 시장을 일궈나는 방법.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을 보고 동종에 있는 로봇과 의료기기의 산업을 보면서 주가 추이를 분명히 예측을 해야 된다. 이걸 제가 모토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거든요. 종목에 한정돼서 거래를 하게 되면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하게 되면 절대 실수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2567%의 수익을 달성했어요. 자, 이 한방 자료는 여러분들 필수로 받아가시고요. 단순히 종목을 보는 게 아닌 어떤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투자하게 되면 맞아. 이 10배, 20배, 30배의 수익도 낼 수 있다. 이게 가장 제가 과거에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이 투자 방식을 통했거든요. 자,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무료고요. 연말 기부를 1,000원씩이라도. 예,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100원씩 투자해서 사실 1억 3,500인가요? 양도원에 기부를 했죠. 자, 여러분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까지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단기 매매를 하지 않아도 시장의 어떤 산업군이 움직일 때 바이오 업종이 움직이고 반도체가 움직이고 2차 전지가 움직이고 그 업종에 대한 부분만 충분히 알더라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주식시장에 나고자가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라는 모태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분명 저희가 했죠. 그리고 거의 맞아요. 1200분인가요? 예. 이분들이 전부 다 10억,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그죠? 3천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실제로 단기 매매 안 해서 됐었죠. 자, 그럼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달성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잠깐 이 공부 내용을 좀 첨부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자, 요런 부분인데요. 반드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엔젤 구독 10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주위에 계신 분들도 어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선착순은 아니고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있는 내용을 보내주시는가 이걸 보고 제가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억, 1억 무조건 만듭니다. 제가 100%라고 했을 때는 어떤 투자를 하는가.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뭐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에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